공중파 방송 같은 경우는 좋은 영화를 기르는 기준 자체가 대부분 좀 비슷한 영화들, 많은 극장에 걸려있는 작품들, 대작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들만 다뤄서 그 3, 4의 영화 프로그램들이 변별력을 갖지를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굉장히 좀 다양한 영화들이 나오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성은 있는 다양성 영화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덴마크 군인 출신의 존은 미국으로 이주한 지 7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Kan jeg smide det din far? Goddag. 하지만 재회의 기쁨도 잠시, 마차에서 만난 불안당들에 의해 사랑하는 가족을 허망하게 잃게 되고 그는 가차없이 악인들을 처단하는데요. 하필 존이 죽인 남자는 마을의 절대 권력자 델라루의 동생이었죠. 이들의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싸움이 다가오고 잔혹한 절망의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은 한 남자의 냉혹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영화 웨스턴 리벤지입니다. 희씨, 서부극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떤 점에서 서부극을 좋아하시나요? 우선 서부극 하면 총격전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액션 같은 걸 당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서부극을 보면 통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 서부극 같은 경우 멋진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카우보이 모자 쓰고요. 네,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든지 지금은 좀 많이 늙긴 했지만 아무래도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젊을 때 가장 멋있었던 모습도 서부극이었고, I don't think it's nice you laughing. You see, my mule don't like people laughing. 아무래도 이제 서부극은 꽤 오래된 장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도 김지훈 감독이 김치 웨스턴이라고 해서 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재밌는 건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서부극을 김치 웨스턴이라고 하잖아요.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웨스턴 리벤지는 덴마크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럼 덴마크면 어떤 웨스턴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덴마크 치즈, 우유 뭐 이런 치즈 거. 웨스턴? 낭만. 낙농 웨스턴. 좋네요. 네. 아무래도 이 요즘 서부 같은 경우는 선과 악이 굉장히 그 구별하기가 힘든데, I will give you 2 hours to find the man that did this. And Sheriff, I want that man alive.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선과 악이 정말 확실하게 구별이 돼 있어서 아무래도 관객들이 보기에는 좀 편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감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매드 밀켈슨이 갖고 있는 그 연기의 아우라가 대단한 배우이기 때문에 또 더 헌트라는 영화에서는 딸의 친구에 의해서 범죄자를 몰린 그 연기를 인상 깊게 해내서 또 칸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팬들에게는, 요즘 한국 팬들에게는 아마 미드, 한니발의 이 렉터 박사로 훨씬 더 유명한 게 매드 미켈슨 같거든요. 또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 중에 한 명이 에릭 칸토나. 에릭 칸토나. 정말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였죠. 네. They say you were a soldier. Did you ever fight in the war? I did. Who was the enemy? Germans. Germans. Bravo. You have my respect. 에릭 칸토나 하면 축구도 굉장히 잘했지만 관중석으로 2단 옆차기를 때렸던 바로 그 선수잖아요. 자율질 성격을 갖고 있어요. 말하자면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에릭 칸토나거든요. 근데 약해요. 그러니까 비중이 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저나 아니면 희씨처럼 에릭 칸토나를 기억하고 있는 축구 팬들에게는 좀 더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한 점이 아무래도 또 웨스턴 리벤지의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배경이 되는 건 미국인데 네. 미국이 아니라 실제 촬영 장소는 요하네스버그라고 들었습니다. 미국의 요즘 땅값이 워낙 비싸가지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촬영하는 그 작품들이 많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추세죠. 또 이 영화를 보면 집이 불타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세트를 지었는데 어떤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집들이 많이 탔대요. 근데 오히려 이 크리스티안 레볼린 감독이 보고 우리 영화가 원하는 이미지가 바로 이렇게 나와 있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 촬영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이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웨스턴 리벤지에는 자신이 본 70여 편의 서부극을 네. 인용했다, 차용했다 뭐 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몇 개나 발견하셨나요? 이 수색자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문 안에서 문 밖으로 떠나는 이 존웨인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웨스턴 리벤지는 그대로 또 차용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70편을 인용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많은 서부극들이 웨스턴 리벤지에서는 인용되거나 오마주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델라루가 자신의 동생의 죽음에 분노하기도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마을에는 석유가 있죠. 그래서 석유가 퐁퐁 올라오는 장면들이 이 영화에는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사실 현실에서도 미국이 이 석유 때문에 아랍에서 펼치는 전쟁에 대해선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잖아요. 아마 덴마크 출신의 감독이기 때문에 이 미국을 바깥에서 우회적으로 비판하려는 목적, 가장 미국적인 장르로 미국을 비판하는 사실은 거기에 이제 웨스턴 리벤지의 매력이 있는 거죠.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후로 가장 냉철하고 가장 우수어린 서부극의 주인공을 보고 싶은 분이라면 이 영화를 보실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정통 액션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이 웨스턴 리벤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선과 악이 굉장히 확실하기 때문에 정말 화끈한 액션을 원하시는 관객분들에게는 이 웨스턴 리벤지야말로 굉장히 좀 안성맞춤인 그런 영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